이번에는 미적분 한번 이어서 풀이를 해볼게요. 먼저 23번 문제입니다. 수열의 극한 문제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미세 절대값이 큰 걸로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분자는 6으로 수렴하고 분모는 1로 수렴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죠. 24번 문제는 이제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죠. 먼저 문제에서는 알파에 대해서 주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주면서 베타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세타라고 하고요. 베타를 세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바라볼게요. 그러면 우선 탄젠트가 필요하겠죠? 탄젠트 알파를 구합니다. 코사인으로 나누어서요. 코사인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2가 되겠죠? 탄젠트 알파는 3분의 2.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1. 이때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알파는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탄젠트 알파 분의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따라서 분모 분자에 3을 곱할게요. 3 더하기 5분의 3 빼기 1. 답은 2번 되겠죠? 25번은 4개 변수 미분법 문제예요. 먼저 dx, dt를 구합니다. 2의 t제곱 마이너스 4, 2의 마이너스 t제곱 속미분해서 플러스로 바뀌어요. dy, dt도 구할게요. 그러면 1이 되겠죠? 따라서 dy, dx는 이거분의 이거 해주면 되니까 2의 t제곱 더하기 4, 2의 마이너스 t제곱 분의 1이 되고요. 여기에 ln 2를 대입하면 2의 ln 2제곱이 2이므로 대입하면 2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1 분의 1이 됩니다. 다시 계산하면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답은 4번이겠죠. 26번 문제는 이제 부피를 구하는 문제예요. 먼저 문제를 보니까 x는 1부터 2까지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고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일 때, 이런 문제는 단면의 모양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단면의 넓이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단면의 넓이를 적분을 해주면 그게 부피가 되는 거죠. 자, 단면은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요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요 길이를 구해서 제곱을 해주면 정사각형의 넓이가 나올 거예요. 자, 요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x가 t라고 했을 때 그때 요 점의 좌표가 지금 t, 루트 t 제곱분의 3t 플러스 1이 되는 건데요. 따라서 y 좌표가 곧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y 좌표를 제곱을 한다면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따라서 정사각형의 넓이는 x 제곱분의 3x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이게 정사각형의 넓이고요. 이것을 1부터 2까지 적분을 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부피가 됩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제곱분의 3x 더하기 1 dx를 계산을 해줄게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1로 나누어서 볼 거고요. 적분하면 3ln x가 되고요. x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꾸어서 적분을 해줍니다.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제곱, 즉 x분의 1이 되겠죠. 2, 1, 3ln 2 빼기 2분의 1 빼기 1을 대입하면 ln 1은 0이 되고요. 더하기 1이 나와요. 즉 더하기 2분의 1로 바뀌고 이게 바로 부피가 됩니다. 이번에는 27번 문제 한번 볼 건데요. 문제 나와 있는 거를 일단 도형에 옮겨놨어요. 이렇게 도형으로 바로 볼게요. 일단 가로가 2, 세로가 1이라고 줬고 문제에서 요 삼각형이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다. 뭐 이런 정보가 나와 있고요. 각을 이렇게 3등분하고 있어요. 30도, 30도, 30도겠죠, 당연히.
그러면 자,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우리 넓이, 첫 번째 항 넓이를 구해볼게요. 일단 여기가 1이니까 1대 2대 루트 3을 이용하면 요 길이가 루트 3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가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을 이용하면은 여기가 루트 3분의 1, 여기가 1이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루트 3분의 2, 여기도 루트 3분의 2, 루트 3에서 루트 3분의 1을 빼준 거예요. 루트 3분의 2, 루트 3분의 1. 아니면 요거랑 지금 이등변이거든요. 여기가 왜냐면 30도니까 요거 엇각 이용하면 여기도 30도. 그래서 얘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동일해요. 자, 이렇게 길이 정보를 확인하고 그럼 요것도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도 지금 루트 3분의 2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삼각형 이용할게요. 이 삼각형. 그럼 저 삼각형도 마찬가지 1대 2대 루트 3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 루트 3분의 1이면 요 길이는 3분의 1이죠. 그래야지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성립을 하겠죠? 이번에는 요 길이 구해볼게요. 요 점부터 요 점까지 H1에서부터 F1까지의 길이는 1에서 3분의 1 빼면 되죠. 따라서 3분의 2가 됩니다. 필요한 길이는 이제 다 구한 것 같아요. 자, 따라서 S1은 삼각형 G1 그리고 E1 그리고 H1 요 삼각형과 더하기 삼각형 D1 H1 F1 요 두 삼각형의 넓이 합으로 갈 건데 첫 번째 삼각형은 밑변을 보시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지금 요 길이죠. 여기를 밑변으로 볼 거거든요. 밑변이 루트 3분의 2 빼기 3분의 2예요. 루트 3분의 2 빼기 3분의 2 보이시죠? 전체 길이에서 3분의 2만큼 빼주면 돼요. 곱하기 높이는 요게 높이죠. 요게 루트 3분의 2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이번엔 밑변을 여기로 잡을 거예요. 3분의 2 곱하기 높이는 여기에 해당되죠? 루트 3분의 1 따라서 정리해주면 전개 한번 할게요. 루트 3분의 1 곱하면 3분의 2 3루트 3분의 2 더하기 3루트 3분의 1 따라서 첫째 항이 3분의 2 빼기 3루트 3분의 1 이게 첫째 항으로 정리가 돼요. 이제 공비만 구하면 이거 무한등비급수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공비는 요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두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만 구하면 되고요. 전체 세로의 길이가 1이니까 요 세로의 길이를 x라고 잡으면 길이의 비가 1대 x로 나올 거고 닮은 비만 찾아주면 되니까 길이의 비가 1대 x면 넓이의 비는 1대 x제곱 즉 공비가 x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x를 구해서 x제곱을 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겉에 있는 직사각형의 닮은 비가 결국은 안에 있는 넓이, 안에 있는 색칠된 부분의 영역에 닮은 비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x면 지금 가로랑 세로의 비가 2대 1이어야 되니까 가로가 2x가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x인데 얘가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왜냐면 이 큰 삼각형이 지금 직각 이등변이었으니까 45도일 텐데 여기가 억각이라서 똑같이 45도고요. 직각이니까 여기도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이 길이랑 같아요. 따라서 여기가 x니까 여기도 x. 그럼 요만큼이 3x에 해당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x. 근데 우리가 이미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라는 걸 알아놨었고요. 이것도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를 구하면 이 길이가 나와요. 이 길이도 역시 이미 다 구해놨잖아요. 전체가 루트 3분의 2니까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2 빼기 1이 되겠죠. 루트 3분의 2에서 1만큼 뺀 거예요. 그럼 여기도 루트 3분의 2 빼기 1.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루트 3분의 3, 즉 루트 3이죠. 루트 3 빼기 1이 되고요. 요 노란색 영역의 길이가 전체가 2니까 2 빼기 루트 3 마이너스 1은 3x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3 마이너스 루트 3이 3x고요. x는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제곱해줘야죠. 그래야지 공비가 나오니까. 그러면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이게 바로 공비가 돼요. 첫째 항과 공비를 모두 구했으니까 등비급수 공식 사용하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1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분모 분자에 이제 3루트 3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6 분의 2루트 3 빼기 1. 분모 유리화 해줍시다. 6 플러스 루트 3 곱해주고요. 36 빼기 3분의 6 플러스 루트 3 곱해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6 사라지고요. 1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다시 말하면 11 루트 3 나오죠. 즉 3분의 루트 3. 답은 3번 되겠죠. 이번엔 28번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2인 원을 하나 줬고 A, B의 좌표를 잡아줬어요. 자, 여기서 요 각이 지금 세타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Q의 좌표가 있는데 0,2 코사인 세타라는 점에 Q가 있대요. 그리고 Q에서 BP에, 직선 BP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하자. 이때 PR, 선분 PR의 길이를 F세타라고 하겠다. 이 F세타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이런 도형 관련된 문제는 최대한 닮음이라던가 혹은 원주각, 원에 관련된 특징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문제에 세타를 줬는데 우리가 지금 선분 PR의 길이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세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이동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여기로요. A라는 점을 요 점으로 이동을 시킬게요. 요 점을 A'이라고 하면 여기가 세타면 원주각이니까 여기도 동일하게 세타일 거고, 이러면 세타라는 각을 우리가 굉장히 좀 잘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Q의 좌표가 0,2 코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요 길이가 2 코사인 세타구나 정도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PR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닮음인 두 삼각형을 활용하면 좋겠죠. 아마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요거랑 그쵸? 요 큰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니까 이 두 개의 닮음을 좀 이용을 해서 선분의 길이를 구할게요. 그럼 일단 전체 A', B의 길이는 지름이니까 4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A', Q의 길이는 반지름인 2에서 2 코사인 세타를 뺀 거가 되죠. 다시 말하면 지금 삼각형을 이렇게 작게 다시 그려보면 이거 대 이거를 보려고 해요. 왜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니까. 그래서 전체 길이 대 이거는 전체 길이 대 이거의 길이랑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할 거예요. 길이의 비를.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PB의 길이를 구해보면 지름이 지금 4니까 4 사인 세타죠. 사인을 이용했어요. 직각삼각형.
사인 세타. 그러면 자, 길이의 비를 이용하면 F 세타는 4사인 세타에다가 이 4사인 세타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4분의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F세타를 구하면 사실상 이 문제는 끝이죠. F세타를 구하는 게 포인트였고 구하고 나면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F세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인 곱하기 2 앞으로 뺄까요? 2사인 세타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거 적분해주면 됩니다. 인테그랄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2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요. 치환 적분해주면 되겠죠? 계산은 요 밑에 내려와서 할게요. 따라서 적분해주면 치환 적분해주면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하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dt로 바꿔주면 인테그랄 6분의 파이 대입하면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분의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까지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t dt가 됩니다. 따라서 적분하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t 제곱 대입해주면요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1 되고요. 빼기 2분의 루트 3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4분의 3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4분의 3 즉 마이너스 4분의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플러스 루트 3 통분해서 쓰면 2분의 2 루트 3 빼기 3이겠죠? 답은 1번 되겠네요. 이번엔 29번 문제 한번 볼게요. 29번 문제는 2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gx를 fx 더하기 2의 fx제곱이다 라고 정의를 해줬어요. 자, fa가 6인 a에 대해서 gx는 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gx는 x는 b 플러스 6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먼저 어쨌거나 이 gx라는 함수는 최대값도 가지고 있고 최소값도 갖고 있는 함수고 그게 지금 fx가 어떻게 쓰여져야지만 얘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극한값을 좀 확인할게요. 왜냐하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갖기 위해서는 무한히 커지지도 무한히 작아지지도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극한값을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일단 어떻게 될까요? 2차 함수니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하면 a라는 문자가 겹치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은 발산을 할 거고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럼 gx는 어떻게 될까요? fx 더하기 2 곱하기 2의 fx제곱인데 자, fx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얘도 양의 무한대로 계속 커지고요. 얘도 양의 무한대로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최대값이 존재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따라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지수함수가 0으로 수렴하게 돼요. 따라서 얘는 전체적으로 0으로 수렴하는 x축을 정근선으로 갖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단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럼 2차 함수를 대략적으로 이제 예상을 해보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세 가지를 그려볼게요. 자, 요 두 가지, 사실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지금 2차 함수를 그려본 이유는 gx의 그래프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프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선 미분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G'X는 2의 fx 미분, 속미분에서 f', 앞미분에서 fx 곱하기 2f'x 더하기 앞미분, 미분, f'x가 한 번 더 더해지고 3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G'X는 지금 2의 fx제곱 곱하기 f'x 곱하기 fx 더하기 3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도함수의 부호를 확인해서 증가감수를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미분을 한 건데 얘는 항상 양수인 놈이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거에 부호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본 거고, 자, 요 두 가지,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면 일단 f'은 축을 기준으로 달라지죠. 그런데 여기서 fx 플러스 3, 지금 이거 그린 게 fx를 그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얘가 y는 fx 플러스 3이라는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는 게 좀 덜 헷갈릴 거예요. 굳이 fx를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만나는 점 이렇게 찾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고, 자, 여기서 fx 플러스 3은 다 음수죠. 전체적으로 다 음수예요. 뭐 잠깐 0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그거는 증가감수에 영향을 미치진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음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 건 f'이에요. f'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죠.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죠. 기울기 보는 거니까요. 그러면 요 축을 기준으로 축보다 작은 범위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축보다 큰 범위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gx는 그러면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돼버려요. 물론 정근선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최소값은 존재하지만 최대값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지죠. 왜냐면 정근선 때문에 0에 가까이는 가지만 0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최대값을 말할 수가 없어져요. 따라서 결국은 이게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 그래프를 볼 거다. 그러면 2차 함수가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기만 해야 되고 만나야만 하고 얘를 지금 fx 플러스 3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축이 이렇게 존재한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그냥 칭할게요. 일단 요 알파, 베타 신경 쓰지 말고 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건데, 자, 그러면은 gx가 어떻게 생겼냐? 일단은 fx 플러스 3은 알파, 감마, 베타를 기준으로 알파랑 베타를 기준으로 음수, 양수, 양수, 음수 fx 플러스 3의 부호를 확인한 거고요. f'x의 부호는 감마를 기준으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곱하면 결국 G'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부호를 가질 수가 있고요. 따라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얘는 쭉 가면서 0으로 수렴할 거고 얘도 쭉 가면서 0으로 수렴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 이거 확인했어야 돼요. 무한대로 갈 때도 이렇게 되지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해도 fx는 동일하게 가니까 그거 굳이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사실. 자, 어쨌거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최대값은 분명히 여기서 같겠죠. 최소값은 분명히 어디서 가질까요? 여기서 가질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지금 얘가 a야 라고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얘가 a야 라고 알려준 거고요. 그리고 b랑 b 플러스 6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b야, 얘가 그리고 b 플러스 6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2차 함수 다시 좀 우리가 편하게 그려본다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y는 fx 플러스 3이라고 여전히 쓸게요. 일단 헷갈리니까. b 플러스 6 그리고 축이 x는 a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하나 더 줬어요, 사실. fa가 6이래요. 그러면 fa 플러스 3은 9겠네요. 그러면 fx를 우리는 이렇게 쓸까요? fx는 지금 꼭지점이 a, 9인 거예요. 그냥 fx 플러스 3 구하죠. 괜히 이제 fx 구한다고 하면 헷갈릴까봐 fx 플러스 3을 구한다고 할게요, 그냥. 자, fx 플러스 3을 구한다고 하면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니까 k 그리고 x-a 제곱 플러스 9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B랑 B 플러스 6에서 0이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여기다 B를 대입해버리면 A랑 B랑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사실 좀 불편해요. 그래서 뭐 이용하면 좋냐면 B랑 B 플러스 6의 중점이 A다라는 걸 이용하면 좋아요. 따라서 이 B 플러스 6 두 개 더한 거죠. 2로 나누면 그게 A다. 두 개의 중점이 A다 라는 걸 이용하시면 B 플러스 3이 A가 되겠죠. 그럼 B 대신 A-3 대입하면 되는 거고 B 플러스 6 대신 A 플러스 3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근데 뭐 둘 중에 하나만 대입해도 문자는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자 B-3을 대입할게요. FB 플러스 3이 뭐여야 되니까 0이어야 되니까 B 대신 A-3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K 곱하기 3의 제곱 9 더하기 9는 0. 다시 말하면 K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f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고요.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6이 됩니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fx는 0이 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거예요. a는 어차피 못 구하거든요. 지금 정보가 없어서. 그래서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할 거고 전기를 해서 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이고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a 알파 베타가 a제곱 마이너스 6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다 라는 걸 이용하면 4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24 해서 답이 그냥 24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미적분 마지막 문제 30번입니다. 자, 30번은 최고차 함계수가 9인 3차 함수라고 fx를 줬고요. 일단 극한 하나가 나와 있고 극대와 극소값의 곱이 5라고 주면서 gx를 fx로 설정을 하고 있고 0과 1 사이에서 주기가 1인 그런 주기함수예요. gx를. 그리고 뭐 적분을 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어쨌거나 일단 여기에 주 목적은 일단 fx 구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fx를 구할 건데 먼저 이 극한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일단 얻을 수 있는 정보는 0분의 0꼴이라는 거. 그 얘기는 사인 파이 F0이 0이어야 되죠. 그럼 여기서 F0이 0일까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사인이 0이 되는 값이 사실 되게 많죠. 사인이 언제 0이냐?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모든 그 정수 F0이 정수기만 하면 무조건 0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정도는 F0이 그냥 정수다. 요 정도가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극한값이 0이다라는 거 써먹어야죠. 자, 얘가 0이다라는 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저는 일단 이제 분모가 단순하게 1차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되도록 분자에 있는 값을 뭐 hx다라고 함수로 보는 편이에요. 심지어 이 hx라는 함수는 뭐 사인 미분 가능하죠? 안에 합성되어 있는 fx 3차 함수니까 미분 가능하죠?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를 합성을 했으니까 hx도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거든요.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hx는요. h'0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h'0이 0이라는 얘기고 h'을 해보면 겉미분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파이 fx 곱하기 속미분 f'x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얘에다가 0을 대입했더니 0이 되더라. 근데 f0은 정수잖아요. 정수. 그러니까 얘가 n파이예요. 그럼 코사인은 n파이에서 0이 될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지 0이 되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f'0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얻은 거예요. f0이 0이면서 f'0이 0이다.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얻은 거고 그럼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f'이 0이다 라는 얘기는 아 지금 0에서 극값을 갖는구나. 극대나 극소겠구나. 그리고 그 극대나 극소값이 그 극값이 n이라는 정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5다라고 했는데 아직 극대인지 극소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직 함수를 뭐 어떻게 쓰기도 힘들겠고 뭐 아직 경우의 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또 마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자 0과 1 사이에서
gx를 fx라고 정의를 할 거고 얘가 주기함수인데 그 주기함수가 연속이다. 자, 연속이라는 얘기를 되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뭘 확인을 할까요? 연속이란 얘기는 다시 말하면 G1과 G0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F0과 F1이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걸로써 F0이 극대인지 극소인지가 알 수 있게 됐어요. 일단은 최고차항 계수가 9니까 3차 함수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만약에 여기가 x는 0이었다면 극소였다면 x는 0에서 1에서 같은 값을 가질 일이 절대로 없죠. 그럼 확실히 0에서 극대를 갖는다. 그리고 그 같은 값을 갖는 이 지점이 x는 1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fx 함수를 거의 완성한 거 아닌가요? fx는 자 0에서 극대 최고차항 계수 9 x 제곱 x-1 플러스 n. 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3차 함수 그래프 함수식 세운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우겠죠? 0에서 중근을 갖고 1에서 또 다른 하나의 실근을 가지니까. 근데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0에서 n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 따라서 더하기 n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 거의 다 구했고요. n만 구하면 끝나요. 그럼 이번엔 뭘 할 거냐? 아직 안 써먹고 있었던 이 드디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5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겠죠. 그럼 그래프 다시 한번 가지고 와보면 뭐 미분에서 언제가 극소인지 찾아도 되지만 그쵸? 여기가 0이고 여기서 x는 1을 가지니까 자 비율관계 그냥 간단하게 써먹고 넘어갈게요. 지금은 자 여기서 x는 1 아니죠. x는 1이 아니라 여기서 x는 1 그리고 여기가 2대 1의 비를 갖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3분의 2가 되죠. 여기가 x는 3분의 2 그래서 x가 3분의 2일 때 극소를 갖는구나. 미분에서 언제가 극소인지 찾으셔도 괜찮은데요. 계산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확인한 거고요. 3분의 2 대입을 하면 9 곱하기 9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n이 극소값으로 나오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n이 극소값이고요. 극대 곱하기 극소가 오라 그랬으니까 두 개를 곱해주세요. n이 극대값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n이 극소값 곱한 게 5다. 이제 이거 2차 방정식만 풀면 끝이죠. 3n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15가 0이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는 0. 따라서 n은 지금 정수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n은 3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fx식은 완성이 된 거예요. fx가 9x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3이구나. 이렇게 fx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마무리. 적분하라 그랬어요. 근데 주기함수잖아요, gx가. 지금 구한 건 fx고, 그쵸? 주기함수인데 이제 0부터 5까지 적분을 해라. 그럼 아무래도 쪼개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냥 뭐 만약에 gx를 적분하라 그랬으면 0부터 1까지 적분을 한 다음에 뭐 5배 해주면 되는데 앞에 x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x는 지금 주기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처리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0부터 1까지 0부터 5까지 x, gx, dx를 하라 그랬는데 일씩 끊긴 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x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정수 m에 대해서 m부터 m 플러스 1까지 적분을 한다고 해볼게요. x, gx를요. 그럼 주기함수니까 gx는 주기함수니까 이제 이걸 0부터 1까지로 바꿔서 하는 걸 한번 할 건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 자 x 빼기 m을 t로 치환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러면 정적분 범위가 0부터 1까지로 바뀌고요. x 대신 t 플러스 m을 대입을 하겠고요. g t 플러스 m dt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gx는 주기함수였잖아요. 주기가 1이니까
정수를 더한 것 역시도 주기성 때문에 그냥 GT랑 같은 함수가 되고요. 따라서 GT가 fx니까 0과 1 사이선 fx니까 0부터 1까지 t 플러스 m f t dt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함수를 x, gx를 m부터 m 플러스 1까지 정적분한 거는 뭐랑 같다? 0부터 1까지 t 플러스 m ft dt를 적분한 것과 같다. 그걸 이용해서 0부터 5까지를 적분을 할 거예요. 일단 쪼갤게요. 0부터 1까지 x, gx, fx로 바로 쓸게요. 더하기 1부터 2까지, 그리고 2부터 3까지, 그리고 3부터 4까지, 그리고 4부터 5까지로 할 건데 1부터 2까지는 지금 여기 확인해 놨던 거에 의해서 0부터 1까지로 바꾸되 x 플러스 1 fx를 적분하면 된다. 마찬가지 얘도 0부터 1까지로 바꾸되 x 플러스 2 fx로 바꿔주면 된다. 이것도 역시 0부터 1까지 x 플러스 3 fx dx가 되는 거고요. 얘도 0부터 1까지 x 플러스 4 fx dx가 되는 거죠. 다 하나로 합쳐서 계산해주면 0부터 1까지 x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니까 5x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10 fx dx가 됩니다. 이제는 계산하면 되는 거라서요. 5를 앞으로 빼줄 거고요. 0부터 1까지 x 플러스 2 곱하기 fx 써줄게요. 9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3. 이거 전개해서 적분해주면 끝이에요. 한번 전개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전개해보시면 이렇게 전개가 돼요. 전개 과정은 제가 생략을 했고요. 자, 이거 적분해버리면 5 곱하기 x의 5제곱 5분의 9 더하기 4분의 9 x의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제곱 플러스 6x고요. 1, 0 대입해주겠죠? 5 곱하기 1 대입하면 5분의 9 더하기 4분의 9 빼기 6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6 0 대입하면 0이니까 생략 6 지워지고요. 이제 계산하는 것만 남았어요. 5 곱하기 20분의 36 더하기 45 더하기 30 따라서 4분의 60에다가 111 나오겠네요. 4분의 111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아마 P 플러스 Q였죠? 그래서 2개 더해주면 답은 115가 되겠죠?